이 친구가 대학 환산 70% 컷에 거의 비슷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학이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압도적인 국어 성적과 탐구 성적으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린 친구입니다. 수학이 부족해도 국어가 압도적이면 한양대까지는 간다. 이것이 한양대 인문계열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상경계열 정시 합격자들의 성적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상경계열 국어 비중이 30%였는데요. 올해 2025학년도부터 국어 비중을 늘렸습니다. 인문계열, 상경계열 둘 다 35%로 국어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보다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면 한양대를 지원할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해는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가군의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학과들의 경우 한양대학교 브랜드를 쫓아가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합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진학사의 컷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가군을 지원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선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학부부터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양대학 경영학부의 경우 수학을 잘 본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군의 한양대 경영학부를 썼다는 것은 나군의 서강대 경영학과나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쓴 학생들이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 한양대를 선택하냐 서강대 성균관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추합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이 상대적으로 경영학부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반영 비율이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수학이 높은 친구들이 한양대 경영학부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추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합격한 친구의 성적을 보면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 수학을 매우 잘 봤는데 수학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국어와 탐구 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한테 한양대 경영학부의 경우는 최종 예상 컷인 898점보다 거의 10점 이상의 점수가 한양대학교 환산 점수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군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쓰고, 그렇지만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안 됩니다. 따라서 나군에는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써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이고, 그러면 다군의 중앙대 경영을 써서 이렇게 원서 구성을 하면은 3장을 다 합격할 친구고, 그래서 가군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성적표입니다. 다음 학생의 경우는 위의 학생보다 수학 과목의 성적이 낮죠. 반면 탐구 2개는 성적이 아주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 학생보다 평균 등급이나 100분위는 훨씬 좋은데 한양대 환산 점수로 했을 때는 8점이나 떨어지는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네요. 그래서 100분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비교라는 것을 첫 번째 성적표와 두 번째 성적표를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생이 한양대 경영학부를 쓰지만 성균관대는 지원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나군을 중앙대 경제 쓰고 다군을 중앙대 경영을 썼을 때 역시 3장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또 다음 학생 보시면 어디가에서 발표한 대학 환산 70% 컷이 899점이잖아요. 그 점수에 가장 가까운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학이 역시 1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한양대식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간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학생 역시 바로 전에 봤던 학생과 마찬가지로 나군과 다군의 중앙대를 써야지만 합격하는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경영학부의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친구의 성적인데요. 국어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2025학년도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경영학부는 지원하기 힘듭니다. 이 반영 비율의 변화를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평균 등급이 2등급인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한양대 경영학부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나군, 다군은 중앙대 이렇게 가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금융학부인데요. 경제금융학부의 경우 추합이 13명밖에 돌지 않았고 역시 가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 보시면 수학 1등급이고요. 국어가 2등급 끝이기 때문에 역시 나군, 다군에는 중앙대를 써야지만 합격하는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육공학과인데요. 추합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공학과 합격한 친구의 성적을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 점수가 고른 편인데 이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거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을 쓰면은 합격하는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대는 전통의 공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학과로 들어와서 합격을 했고 한양대가 전과가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원서를 써서 교육공학과에 딱 붙어버린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학과인데요. 교육학과 역시 추합은 3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교육학과 합격한 학생 성적 보시면
이 친구는 한양대를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점수를 엄청나게 후려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나군, 다군은 중앙대를 쓰기 때문에 중앙대 경제와 경영의 추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가군의 한양대를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은 국어국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국어국문학과 추합 2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학생의 경우 진학사 점수를 계속 추적을 해서 점수대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최초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나군에서 이화여대를 쓰면은 합격하는 성적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국제학부인데요. 국제학부의 경우 역시 추합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비 1번이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 국제학부를 쓴 친구가 자연계열 학생인데 나군에서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한양대 국제학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성적표이고요. 대학 환산 70% 컷보다 이 학생은 더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7등의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추합이 2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고요. 가군의 성균관대 경영학부를 쓰는 친구들이 나군의 한양대를 안정지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빠져나간 학생들이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가군에서 성균관대 경영학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모자라요. 그래서 가군의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을 써야 합격을 하고 나군의 한양대를 썼을 때 안정적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합격하기 때문에 아마 점수상 추정으로는 나군의 한양대 미컴을 쓰고 가군의 성균관대 경영학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경우 합격을 하지 못하고 나군 한양대만 합격을 한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은 자연계열에서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인데요. 가군에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를 썼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군에서 한양대 미컴을 쓰고 연고대를 상향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군의 한양대 미컴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성적입니다. 다음은 사회학과인데요. 사회학과의 경우 가군치고 나름 추합이 꽤 발생을 한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수학 성적이 아쉽지만 탐구 2과목을 둘 다 원점수 50점을 찍은 학생입니다. 가군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의 경우 906점으로 형성이 돼서 진학이나 고속에서 얘기하는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이러한 친구가 나군에서 사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군에서도 한양대를 쓰면 합격하는 성적이거든요. 아마 나군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같이 상향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니까 나군을 질러보자 이렇게 원서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쫄린다 그러면은 가군 나군 다 한양대를 써야 하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생 역시 수학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친구도 가군의 한양대 사회학과 를 합격하고요. 다만 이렇게 성적이 구성이 되면은 나군 한양대도 힘들고 성대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나군에는 중앙대를 써야 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회학과 합격한 학생 보시면 이 학생은 탐구 2번째 과목 다 맞은 학생입니다. 다만 수학도 아쉽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추가 합격 첫 번째에서 합격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성적이고요. 이 학생 역시 나군은 성균관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정도 되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연극영화학과 영화연출 합격자의 성적입니다. 추합이 2명 발생을 했고요. 이 학과의 경우는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이 학과를 합격하고 싶다는 친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나군의 한양대 관광학부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연극영화학과와는 점수 차이가 꽤 나지만 이 학과를 오고 싶어서 쓰는 학생이기 때문에 점수대가 꽤 차이가 있음에도 연극영화학과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교차 지원을 많이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학과죠. 추합이 6명 발생을 했는데 6명 발생한 추합은 나군에서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선택해서 넘어간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과목이 다 1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이 나온 아쉬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영어영문학과를 쓰면은 안전하게 합격을 하고요. 나군의 경우는 중앙대 사회학과, 즉 중앙대 공과 계열을 쓸 수가 없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학이 아쉬운 학생이죠. 그래서 영어영문학과로 지원을 한 학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영어영문학과 합격한 학생의 경우 위 학생과 점수 차이가 0.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수학을 위 학생보다 잘 봤기 때문에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보실 수가 있고, 진학사 5칸이 계속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했고요. 역시 이 학생 나군에는 중앙대를 쓰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학과입니다. 정책학과가 많이 뽑기는 하지만 역시 가군의 위치에 있어서 추합이 발생을 많이 안 합니다. 성적 보시면 탐구가 매우 좋은데 국어 수학이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이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합격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탐구가 거의 만점에 가깝고 국어 수학이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가군 나군에 다 한양대를 쓰는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생은 영어가 4등급입니다. 좀 점수가 깎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 특히 탐구 두 번째 과목은 다 맞은 학생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를 가는데 무리가 없고요. 역시 이 정도 성적을 형성하는 학생들이 나군에는 관광학부 쓰면 합격합니다. 한 명 더 정책학과 학생을 보겠는데 가장 점수대가 고르게 형성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학생은 904점 정도여서 역시 정책학과는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고, 한양대 관광학부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정책학과와 한양대 관광학부는 이 점수대 라인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합격한 첫 번째 학생, 국어가 좀 아쉬운 학생이죠. 하지만 수학을 잘 봤고 이 학생의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904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연계열 친구예요. 근데 가군에 한양대 정치외교를 썼고 나군에는 어디까지 되나 봤더니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쓰면 합격하는 학생이거든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성대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양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인문계열로 지원해야겠다 그러면은 한양대를 가는 것을 학생들이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한양대는 전과가 가능한데 성균관대는 전과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점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체할 때 고려하는 점이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추가 합격은 3명밖에 발생하지 않은 학과이고요. 다음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 보시면 이 친구는 위아 학생과 반대로 국어가 좋은데 수학이 아쉬운 학생입니다. 역시 904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수학이 아쉽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나군의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군도 한양대 미컴을 써야 하는 한양대로 구성된 성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성적입니다. 다음 정치외교학과 성적 보시면 이 친구가 문을 닫았다고 추정이 되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경우는 나군의 중앙대 경제학부를 안정적으로 집어넣고 가군을 정치외교학과를 써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받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러한 성적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어중문학과입니다. 중어중문학과의 경우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추가 합격은 3명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재작년에 중어중문학과 예비 4번을 받은 학생이 저랑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문을 닫을 수 있었는데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바람에 5번까지 합격을 했던 중어중문학과가 작년에는 3명까지 추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합격한 학생 성적을 보시면 수학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양대식 점수로는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국어가 아쉽기 때문에 나군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군은 서강대 영문학부를 쓰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어중문학과 합격한 학생 역시 보시면 이 친구가 대학 환산 70% 컷에 거의 비슷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학이 너무 아쉽죠. 그렇지만 압도적인 국어 성적과 탐구 성적으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나군에 역시 중앙대를 쓰고요. 수학이 부족해도 국어가 압도적이면 한양대까지는 간다. 이것이 한양대 인문계열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학과 합격한 학생 보겠는데요. 행정학과 점수 보시면 이 친구는 사실 되게 아까운 친구예요. 수학 때문에 나군의 행정학과를 안정적으로 집어넣은 학생입니다. 다만 이 학생이 가군에 연세대를 쓰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대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진학사 점수와 학과를 선호함에 있어서 연세대를 상향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군 행정학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드는 성적표인데요. 올해의 경우 국어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학이 아쉬워도 국어가 압도적이면 한양대를 지원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양대학교 인문상경계열 합격자들의 성적표를 돌아봤는데요. 가군 한양대의 경우는 점수대가 촘촘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합격한 학생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한양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맞은 점수와 진학사 점수를 비교해서 2, 3점 정도 남는, 진학사의 칸수로 생각하면 6칸 정도 이상이 떴을 때 안정적이지 5칸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수능날 꼭 좋은 성적을 받으시길 누구보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